1997년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가 미국에서 DVD 우편 대여 서비스로 시작한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유료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회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0여 개국에서 2억 3천만 명이 넘는 유료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와 영화, 그리고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기반의 스트리밍 기술과 풍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선도하게 된 주된 이유는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 기록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조건부 확률 개념을 적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조건부 확률에서 먼저 확률의 개념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에 대한 답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0은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하고 1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그 사이의 값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낮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페르마와 파스칼은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률의 개념을 탐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주사위 던지기, 카드게임 등의 승패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확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페르마와 파스칼의 서신 교환을 통해 점수 문제와 주사위 문제로 수학적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수 문제를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게임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중단되었을 때 현재까지의 점수를 바탕으로 총 상금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눠야 할까요? 예를 들어 5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에서 A는 4점, B는 2점을 얻은 상황에서 게임이 중단되었다면 상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요? 페르마와 파스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게임의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했습니다. 각 경우의 수가 일어날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각 플레이어가 승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어 상금을 비례적으로 나누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점수 문제는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한 분석이라는 확률의 고전적 정의의 초기 형태를 보여줍니다. 주사위 문제에서는 특정한 합이 나올 확률, 특정 눈금이 연속해서 나올 확률 등 주사위 던지기 게임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세거나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적어도 하나의 주사위 눈이 6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주사위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들은 각각의 결과가 동일한 확률을 가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주사위 문제는 확률 계산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조건부 확률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란 어떤 사건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다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이것은 B가 주어졌을 때 A의 확률 또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읽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두 사건 A와 B가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 사건 B가 이미 일어났다는 정보를 얻게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표본 공간은 전체 S가 아니라 사건 B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줄어든 표본 공간 안에서 사건 A가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조건부 확률을 정의하면 사건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고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의 넷플릭스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용자는 이전에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시청했습니다. 영화는 액션 영화 A와 SF 영화 B를 시청했고 드라마는 액션 드라마 C를 시청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는 이 사용자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추천 후보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액션 영화 D와 로맨틱 코미디 영화 E 그리고 SF 드라마 F가 추천 후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여 추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률은 사용자가 이전에 액션 영화와 액션 드라마를 좋아했으므로 새로운 액션 영화 D를 시청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확률은 사용자가 이전에 액션 장르를 주로 시청했으므로 로맨틱 코미디 영화 2를 시청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확률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확률보다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확률은 사용자가 이전에 SF 영화를 좋아한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SF 드라마 F를 시청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실제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은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단순히 장르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특징,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의 시청 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사용자의 취향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개념은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의 핵심 원리 중 하나를 잘 보여줍니다. 즉, 과거의 시청 기록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특정 콘텐츠를 시청할 확률을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더욱 정교한 모델에서는 여러 개의 조건부 확률을 결합하거나 베이즈 정리와 같은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더욱 정확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액션 영화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배우가 출연한 영화를 좋아했다면 그 배우가 출연하는 새로운 액션 영화를 추천할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조건부 확률은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입니다. 물론 실제 시스템은 훨씬 복잡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핵심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